자, 57번 점유. 1번 점유 매개 관계의 직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다. 자, 점유 매개 관계의 직접 점유자. 뭘 생각하면 돼요? 임차인. 임대차 계약을 생각하십시오. 임대차 계약을 생각하시고 직접 점유자는 누구죠? 임차인이에요. 그 다음에 타주 점유, 자주 점유는 점유 권원의 객관적인 성질. 지금 임차인의 점유의 객관적 권원은 뭐죠?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럼 임대차 계약의 성격은 어떻게 되죠? 계약기간 만료든 아니면 계약 해지 등, 합의 해지 등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돌려줘야 한다. 돌려주는데 반환을 한다는 거예요. 그 반환 의사가 있다는 경우는 타주점유입니다. 소유 우사는 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성질상. 그게 뭐예요? 매수인이잖아요. 만약에 이 직접 점유자가 매수인이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받았다. 돌려줍니까? 매도인한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주점유인 겁니다. 즉 점유 매개의 관계는 바로 임대차가 제일 대표적인 거고, 그걸 다른 표현하면 채권적인 반환 관계라는 거예요. 즉 점유자가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어떤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반환을 한다. 그게 점유 매개 관계입니다. 동그라미 2번 점유자는 소유 의사로 과실 없이, 소유 의사는 추정이 되지만 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 자, 이와 관련해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추정한다. 하지만 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또 하나 보면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원 패소한 때는 언제부터? 패소한 때부터? 아니다.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3번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한 경우, 이런 경우죠. 임대인, 임차인, 전대인, 전차인. 을만이 간접 점유자다? 그렇지 않다. 갑도 간접 점유자죠. 이 둘 사이에 있어서는. 을뿐만 아니라 갑도. 그럼 어떤 내용이냐? 점유 매개 관계는 반드시 유효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중첩적으로. 을뿐만 아니라 갑도 간접 점유자다. 을사와의 관계에서요. 4번 갑이 을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을 명의로, 이 사람이 수탁자예요.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닙니다. 자, 명의신탁이 뭐죠? 대내적으로는 누가 있어요? 신탁자가 있고, 명의신탁 약정이 끝나면 돌려주잖아요. 반환한다. 반환한다. 그럼 객관적 권한의 성질이 뭐죠? 명의신탁 약정이에요. 점유권의 성질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 권한을 보니까 약정은 뭐죠? 계약이 끝나면, 약정이 끝나면 돌려주잖아요. 아, 돌려주는 경우에는 타주점이다. 5번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포인트는 여기 상당히 초과. 상당히 초과한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 이때는 점유겠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분의 점유는 타주점이다. 포인트는 상당히 초과. 상당히 초과는. 왜냐면 상당히 초과 있으면 내가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게 되면 돌려주잖아요. 누가 봐도. 그걸 본 겁니다. 요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해하시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판례 내용입니다. 상당히 초과한 경우. 점유자와 58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점유물의 가시를 취득한 선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악의 점유자는 할 수 있다. 2번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시할 때는 손해배상은 어떻게 된다? 현존하는 이익의 범위가 아니라 손해 전부를 배상하고, 손해 전부를 배상하는 겁니다. 그럼 단지 선유와 자주 점유인 경우에만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한다. 이미 여러 번 봤습니다. 3번 악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자, 그럼 악의 점유자는 이익이 있으면 돌려줘야 돼요. 근데 돌려줘야 할 게 받은 이익에 뭘 붙인다? 이자를 붙여요. 그리고 이 이자를 이행지천한 지원 손해금까지도 지급해야 한다. 자, 요걸 좀 보겠습니다. 자, 법조문입니다.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가시를 취득한다.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가시를 반환해야 하며, 자기가 수취한 과실이 있으면 반환하는 거고요. 과실로 중요하죠. 소비하였거나 아니면 과실로 인해, 이게 중요하죠. 과실로 인해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합니다.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보상을 하는데 그 과실만 보상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반환할 범위는, 이 악의 수익자가 범위는 788조 2항에 따라서
과실에 대한 이자도 반환해야 하고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따른 지연손해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게 748조 유형이 그렇게 됐거든요.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이자와 그리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도 배상한다는 748조 2항이 있습니다. 이 201조, 201조 규정이 748조 2항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748조 2항에 따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냐면 악의의 점유자는 그러니까 201조의 문제예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지만 악의 점유자는 원칙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201조 제가 설명할 기본 강의 할 때 얘기를 했죠. 항상 부당이익 반환과 관련된 건데 그 특칙을 둔 거라고. 어떤 경우에 선인 경우에만. 악의인 경우에는 원칙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과실을 반환하지만 그 과실뿐만 아니라 여기엔 이자예요. 근데 이자가 성격이 뭐냐면 법정 부당이득, 법정 이자예요. 즉 부당이득이에요. 지연손해금 같은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가 붙인다? 지연손해금까지도 반해야 한다. 악이니까. 요게 가장 원칙적인 악의의 부당이득자의 반환 범위입니다. 그 원칙대로 돌아간 겁니다. 자주 나오는 지문은 아니에요. 근데 되게 실무적으로 중요해요. 30회 이후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기억을 해주십시오. 과실. 이자 성격이 법정이자예요. 그런데 우리 매매계약에서 그 과실 있잖아요. 매매 매도인의 목적물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의 수익과 매매대금 수익의 과실이 한산할 때 몰아주는 건 아니다. 그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이자를 지급한다는 거. 그 이자는 지연손해금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만약에 매수인이 정당한 사익을 했으면 그 이자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거. 그 이자와 성격과 다른 겁니다. 악의 수익자 반환범위. 이 이자는 법정 부당이득이에요. 법정, 이게 과실이 돈이면 이 돈에 대한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이 따로 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자의 이행지차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 어떤 경우? 악의 점유자는. 자, 잘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4번,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서. 그렇죠. 유익비 반환 청구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상한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상한 범위는요. 점유의 201조, 202조, 3조의 경우는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한다.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질주 금액이나 아니면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5번. 법원이 유익비 상환에 의하여 상당한 기한을 허용하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점유에 관한 요건, 채권에 관한 요건이 있어요. 채권에 관한 요건에서는 변제기가 도래야만이 유치권이 성립되는데 법원이 변제기를 늦춰줬어요. 그럼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된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은 누가, 그 상당기가 허용하는 건 누가 청구하는 거예요? 회복자의 청구에서 의한 겁니다. 이거 하는 사람은 이걸 함으로써 유리한 혜택을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누구다? 회복자다. 점유자의 필요비 내지, 이거 기억하셔야죠. 필요비 내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이행기는 필요비나 유익비 모두 점유자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점유물을 반환한 때이다. 반대로 임대차 계약에서요. 필요비는요. 임대차 계약에서는 다르죠. 계약에서 필요비는 바로 그때 필요비를 지출한 때 상한을 청구해서 유익비는요. 계약이 종료된 때입니다. 59번.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잘 보관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남의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소유자를 위해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예요. 사실 시험법은 직접 관련은 없어요. 딱 한 번 나오고 이 문제를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는 따라서 이런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무 위반을 하게 되면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예요. 포인트는 의무가 있다. 그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소유자가 자기 거 잘못 관리해도 책임진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는 뭐다? 진정한 소유자를 위한 겁니다. 남의 것을 보관한다. 자, 볼게요. 임차인, 전세권자, 유치권자.
타인 소유의 물건이잖아요. 자기 걸 지금 점유한 게 아니잖아요. 타인 소유의 물건 점유한 거죠. 점유 매개 관계의 점유자, 간접 점유자 존재잖아요. 채권적인 반환, 돌려줘야 할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 남의 것을 보관하고 있다. 60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2번. 공유자의 1위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 설정. 이게 뭐다? 처분행위다. 처분행위인데 공유물에 대한 처분행위잖아요. 지역권 설정은 공유물에 대한 지역권 설정이잖아요. 공유지분과 처분과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공유지분 처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단독으로. 하지만 이 지역권 설정은 공유물의 처분행위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단독을 못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역권 설정 이 개념을 뭘로 한다? 지역권 설정은 공유물의 처분행위다. 따라서 공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비교할 게 뭐다? 공유 지분은 동의가 필요 없다. 단독으로 처분하다. 자, 그리고 소유권에 관한 소유물 반환 청구 213조 규정은 준용된다 아니죠? 214조만 준용된다. 4번 통행 지역권을 주장한 사람은 통행으로 편의 걷는 요역자가 있음을 주장 증명해야 한다. 30회 이후에서도 출제된 지문입니다. 5번 자기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다. 그냥 문장 자체로 그냥 기억을 해주십시오. 지역권은 통행 지역권이 대표적이에요. 근데 이 통행 지역권은 크게 두 가지예요. 남의 땅 그냥 도로 통행을 목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통행을 위해 도로를 개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로 개설, 토지의 도로 개설은 결국 지역권 설정입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겠습니다.